네, 오늘은 간만에 미스테리 여인 줄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했는데 아침부터 정말 열나는 뉴스가 터지네요. 당정이 코로나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물러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코로나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 말을 또 얘네들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어저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4%대 성장률 달성했고 우리가 모두 같이 이룬 경제 회복이니까 과실도 함께 나야 된다.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추미애 장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이재명 지사도 주장했던 바고. 그냥 이들의 주장을 다 뒤집어 엎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오고 이름도 코로나 국민지원금으로 바꿨어요.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은 대권을 잡을 저희가 없구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nothing but 문재인, nothing but 이재명, nothing but 추미애예요.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낙연부터 지금 송영길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 국민한테 격려금 준다고 전 국민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다 깨버려요. 홍남기가 못하겠다고 해도 민주당이 진짜 홍남기의 대가리를 깨서라도 이건 관철시켜야 되거든. 왜? 본인들도 주장했으니까. 근데 이낙연도 준다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송영길도 준다고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제는 막 총리들까지 정세까지 나서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나서서 대통령은 입도 못 열게 하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 외에는. 심지어 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주는 것도 욕처먹을 것 같으니까는 기사를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지원하는 걸로 나온다. 그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문장에. 한국이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글로벌로 봐서도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나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전 국민과 나눠야 된다고 대통령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이 깨고서는 80%까지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끝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자체를 안 알기 위해서 이건 진짜 몸부림을 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문재인을 거부하고 이재명을 거부하고 추미애를 거부하는 진보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재난지원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민주당한테 한없이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돼요.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난 2주를 보세요. 이준석의 병역특혜, 병역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다가 이 국진당이 전수조사에 그 개인동의서 안 내는 것 때문에 욕 처먹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얘네는 엑스파일을 터뜨려서 이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민주당에 던져요. 근데 민주당은 나 안 했는데? 이러면서 피해. 분명히 윤석열의 엑스파일도 이준석도 국진당의 전수조사도 다 역공을 하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정세균이나 이낙연은 경선 연기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6월달이 다 지나갔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6월달은 민주당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분명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말하고 국민들한테 선언한 것들을 한 번도 지키질 않아요. 이게 이낙연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죠.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고 언론 플레이는 죽어라고 합니다. 2월에 통과시켜요. 4월에 통과시켜요. 6월에 통과시켜요. 7월에 통과시켜요. 매번 하면서 그때마다 사건을 만들어서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요. 지금 6월달도 경선 연기하면서 개혁법안 통과 안 시키는 걸로 딱 해서 언론 다 돌려버려요. 그리고 저쪽에서 열심히 우리들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수세적으로 대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지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끔씩 똥볼 찹니다, 막.
어저께 같은 경우도 최재형이 사퇴했어요. 민주당한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코로나 지원금 80% 지원 터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욕을 다 처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쪽한테 좀 이상한데 하면은 민주당이 나서서 알아서 이렇게 구원투수가 되어줘. 그러니까 쟤네들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을 고마워하겠어, 국진당이나. 네, 지금 윤석열의 엑스파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그 엑스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홀로 지금 분투하고 있는 언론 하나가 있어요. 쿠키뉴스라고. 이 검찰발 뉴스를 받아서 지금 속보처럼 이제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뉴스예요.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지금 거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모의 IPU와 그 주가 조작의 선수로 하려 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IPU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터졌죠. 이건 매우 큰 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와 이 장모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고, 장모가 통화를 통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했던 거, 내 딸은 교수여서 시간이 없었어, 내가 한 거야 했던 그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딸은 나가냐? 아니죠. 딸이 쩐주였으니까. 돈을 전제준 건 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같이 움직인 거죠. 모녀 사기단인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2013년도에 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스에서 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장외에서 40만 주로 매수합니다. 이거는 핵심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근데 이때도 이 씨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 거래를 도와줘요. 이렇게 따지면 이것을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공소시효, 주가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장모는 이거 검언유착이요. 검언유착이요. 이미 금감원에서 내가 받았어. 한데 금감원은 우리 연락 준 적 없는데. 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딱 해요. 나랑 관련 없는 거야. 결혼 전 일이야. 나는 가족에 대해서 신경 안 써. 몰라라고 지금 딱 아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누구는 다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지가 얼굴이 있으면. 근데 저는 진짜 이 김건희와 이 장모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고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동네 가락동에 사는 모녀잖아요. 뭐 하나 대단할 것이라고는 뭔가 특출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건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아크로비스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삼성이 거기에 전세를 들어오고 갑자기 경력도 없는 여자가 무슨 국내 굴지의 모든 전시회를 다 하고 막 삼성이 들어오고 막 심지어 막 주가 조작하는데 막 10억 20억씩 막 현찰로 막 사고 왔다 갔다 하고 직업도 거의 변변치 않았던 여자가. 근데 뭐 보니까는 뭐 검사들이 막 따라다녀 막 뭐 100만이 설설 미는 막 저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동업자들은 다 감옥 가고 재산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기소를 당한 적도 없이 계속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삼성의 끈앞풀인가? 아니면 조남욱의 끈앞풀인가? 이건 뭐지? 이 여자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가? 제가 볼 땐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이 여자가 혹은 이 모녀가 정말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슈퍼파워를 갖고 있거나 무슨 마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력은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우라 포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얼굴 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까지 성형을 했다는 거는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윤석열은 계속해서 나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결혼하기 전이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내가 와이프가 뭐라고 난지 몰라. 내 도덕성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계속 선을 긋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 여자와 이 모녀의 시작점이 그럼 조남욱인가? 조남욱이 이 둘을 연결시켜 줬는가? 물론 이 장모가 이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자와 윤석열이 서로 만났다라고 하고 서로 소개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장모는 분명히 2011년에 법정에 나가서 2년간 교제했는데 곧 결혼할 거다. 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줘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얼마 전에 본인의 무슨 뭐 약간 그런 인터뷰 책에서 2011년에 외가 쪽에 소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언제 만났는지를 모르고 누가 소개시켜준지를 몰라. 서로. 이상한 관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모가 이 검찰의 힘을 알게 되는 게 홍만표를 만나서 이 소득세 탈루, 뭐 상속세 탈루, 부동산 이런 거 탈루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탕감을 받고 검사의 힘을 알게 됐다라는 말을 열린공감에서 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재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면 굉장히 진짜 기상천외하잖아요. 검사들이 이 죄수들이나 피의자들이나 동네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소위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와 질서에서는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이용했다고 하면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검사들, 여기저기 대기업으로 돈 받고 이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검사들. 앞에서 똥 닦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앞에서 차명계좌로 혹은 대리로 거래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야. 부동산을 거래하던 아크로비스타를 받던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서 아무 경력 없는 여자가 무슨 대표로 들어가서 하던 대기업들이 막 정말 줄을 서가지고 막 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 막 10억씩 20억씩 막 주가 조작을 막 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동업자들은 다 감옥 갔는데 본인들은 다 털어지고 뭐 하나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유일한 하나의 고리는요. 검사가 원하는 죄수였다는 거, 피의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만나서 검사에 의해서 그래? 그러면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그럼 대신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검사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이면서 차명계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커진 게 아닌 거, 관계가.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푼돈을 벌다가 이게 딸한테로 비즈니스가 옮겨가고 딸로 인해서 이제 비즈니스 더 커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가는. 근데 왜냐면 저는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양재택의 그 와이프한테 엄마가 돈을 보내잖아요, 미국으로. 이건 비즈니스가 서로 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코바나 컨텐츠의 위치가 다 아크로비스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고 그 안엔 다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남욱의 시작이야. 조남욱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검사들의 그 뒤끝을 땅굴 닦아주는 관계, 그 관계를 맺어오다가, 재수와 검사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맺어오면서 그 딸이 그 비즈니스를 이어받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윤짜장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이 동결되어 있는 그 현찰 50억과 그 재산, 아크로비스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이 70억이라는 재산을 모았는지를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김건희 씨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일 확률이 크다. 검사 누구의 것일 확률이 저는 너무 크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이 돈 버는 스토리나 이 엄마의 이 스토리는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차명계좌나 그런 비즈니스를 서로 했다는 게 아니면. 왜냐면 엄마와 딸이 이 경제 공동체처럼 얽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검찰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민주당은 따져야 된다. 언론들도 반드시 따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그 재산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